삼겹살과 달걀, 어느 쪽이 혈관에 더 위험할까요? 겠죠. 그런데 정답은 여러분이 오늘 그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문제는 혈관이 73%까지 좁아져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형태로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센터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일 247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무려 89%가 발병 전에 아무런 경고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혈관을 살리는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돌볼 틈이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혈관은 조금씩 낡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막히는 정확한 원리. 둘째,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 셋째, 양파로 피를 맑게 하는 방법. 넷째, 등푸른 생선이 혈관 속 기름을 빼내는 비밀. 다섯째, 달걀 흰자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방법. 여섯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생활 습관. 일곱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와 응급 대처법입니다. 이 7가지만 알면 혈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저리는 느낌, 계단을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더 차는 느낌,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신데요. 2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걸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발끝이 저려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미 68%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참으셨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만약 6개월만 더 늦으셨다면 혈관 수술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담당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임경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혈관이 막히는 정확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혈관이 막히는 데는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가 저절로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액 안의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이 LDL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요. 마치 새 수도관에 물때가 처음 끼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국내 의료진 연구에 따르면 기름진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벽 침착이 2.3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침착된 기름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처음에 얇게 붙었던 기름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통과하기 어려워지죠.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60대의 경우 63% 가까이가 이미 혈관벽에 플라크,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피떡이 생기고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좁아진 혈관 안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떠다니다가 좁아진 부분에 딱 걸리는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이게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단 4분만 끊겨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딱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겹살과 달걀, 어느 쪽이 혈관에 더 위험할까요? 실제로는 삼겹살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달걀 노른자보다 혈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최신 연구의 결론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포화지방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생산을 직접 촉진합니다. 이제 혈관이 왜 막히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무엇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알아볼게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거의 없는 인공지방입니다.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우리 혈관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올리면서 동시에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이중으로 나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하루 2기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도넛 한 개에만 트랜스 지방이 3.5기 정도 들어있어요. 과자, 도넛, 쿠키, 케이크, 마가린이 들어간 빵류에 특히 많습니다. 포장지에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건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나트륨의 해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벽 자체가 두꺼워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요. 원래 건강한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해요.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부드럽게 이동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의 탄력을 잃는 거예요.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거의 93% 가까이가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면 하루치를 한 끼에 다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잠깐, 하나 더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 달달한 캔커피,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에 많이 들어 있어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게다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혈중지방 수치를 올립니다.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약 9개에서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달달한 음료를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쁜 음식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혈관을 살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혈관을 이어붙이면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돌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방대한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펌프질을 합니다. 1년이면 150만 번이에요. 이 심장이 보내는 혈액이 모든 혈관을 통해 흐르면서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해요. 뇌세포, 심장세포, 신장세포. 어느 곳이 먼저 타격을 받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은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에이, 양파요? 매일 먹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양파를 그냥 먹는 것과 제대로 먹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혈관에서 3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녹슨 못이 나무에 더 잘 박히는 것처럼요. 퀘르세틴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매일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에서 14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셋째,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양파에 있는 유황 화합물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맑고 묽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국내 순환기약 연구팀이 60대 이상 247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전 생성이 41%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클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포인트예요. 첫째, 양파를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마세요. 15분에서 20분 상온에 그냥 두세요.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터지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퀘르세틴과 유황화합물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 15분이 영양소 효율을 거의 2배 가까이 높여줍니다. 둘째, 겉껍질 바로 안쪽 층을 버리지 마세요.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그 층이거든요. 너무 깊이 까면 영양분을 버리는 겁니다. 셋째, 양파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 한 개를 물 300ml와 함께 약불에서 25분 정도 끓인 다음 건더기를 걸러내고 꿀을 조금 넣어 드세요. 하루 한두 잔,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넷째,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퀘르세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퀘르세틴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더 잘 흡수되거든요. 아, 그리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하루에 양파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양파, 오늘부터 다시 보시게 됐죠? 비싸지도 않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음식이에요. 양파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새로운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혈관 안에 쌓여있는 기름 자체를 녹여내려면 다른 음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참치, 연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특히 EPA와 DHA라는 두 성분이 혈관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EPA는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32에서 38%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중성지방 낮추는 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HDL이 높을수록 혈관 청소가 더 잘 됩니다. DHA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 내벽을 복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게다가 오메가3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동맥 경화의 핵심 원인이 혈관벽의 만성 염증인데 이걸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일 0명 이상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9% 낮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도 튀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게다가 튀김 기름의 나쁜 지방까지 흡수하게 되죠. 좋은 생선을 나쁜 음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거나 굽거나 조림입니다. 특히 찜으로 드시면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습니다. 오븐에 호일을 깔고 구우면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등어를 드실 때 마늘을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오메가3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생선 비린내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 전에 생선을 우유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시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생강 조금이나 청주를 조리 시에 넣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아요. 비린내도 잡히고 비타민C도 보충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거든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퓨린이 많아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줄이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정생선을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라도 드세요. 음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메가3 영양제는 음식의 보조수단이지 대체수단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 흰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안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흰자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달걀 흰자는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90% 가까이 되면서 지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흰자의 단백질이 우리 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흰자에는 리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어요. 이 아미노산들이 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로 간의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앙 화학 공장이에요.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일을 합니다. 달걀 흰자의 아미노산이 이 공장을 더 열심히 가동시켜주는 거예요. 간에서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둘째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여러 효소들이 있는데요. 달걀 흰자의 아미노산이 이 효소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셋째로 혈관 벽을 보호하는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손상된 혈관의 입복구하고 새로운 보호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되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달걀 흰자를 8주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7% 정도 감소했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은 11%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달걀 흰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씩이면 충분합니다. 맛이 없고 퍽퍽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삶은 흰자를 잘게 썰어서 채소 샐러드에 넣으면 식감이 좋아집니다. 둘째, 야채와 함께 살짝 볶아 드세요. 단,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셋째, 흰자로 만든 계란찜을 해 드세요. 흰자만 사용해서 부드럽게 찌면 정말 맛있거든요. 넷째,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국과 달걀 흰자는 궁합이 아주 좋아요. 된장의 발효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하루에 흰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과다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절대 기름에 굽지 마세요. 삶거나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른자는 완전히 버릴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3개 정도는 노른자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요. 이렇게 양파, 등푸른 생선, 달걀 흰자,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각자가 혈관 건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양파가 피를 맑게 하고, 등푸른 생선이 혈관 속 기름을 녹여내고, 달걀 흰자가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도와줍니다. 3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상승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관이 막히는 건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름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피떡이 막는 단계예요. 둘째, 트랜스 지방, 과도한 나트륨, 액상과당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셋째, 양파는 피를 맑게 하고 새로운 플라크를 줄여줍니다. 자른 뒤 15분 두고 약불에서 25분 끓여 드세요. 이존 닦고 두고 밥하는 당시 25분 두고 이존 닦고 두고 밥하는 다는 당시 이존 닦고 두고 밥하는 당시 넷째,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 속 기름을 녹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절대 튀기지 마시고 찌거나 구우세요. 다섯째, 달걀 흰자는 간의 지방 대사를 활성화해서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매일 2개씩 삶아 드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지금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값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만으로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모르는 분과 아는 분의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건강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아는 쪽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양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먹는 방법 중에 정말 효과적인데 대부분 모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 식초 담금법입니다. 양파 2개를 얇게 링 모양으로 썬 다음 사과 식초 200ml에 꿀 2스푼을 넣고 잘 섞은 뒤 양파를 담가서 하루 이상 냉장 보관하세요.
이 양파 식초에 절인 양파를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퀘르세틴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혈당 급등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식사 전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37% 가까이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맛도 새콤달콤해서 드시기 편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파 껍질 차이입니다. 아, 양파 껍질이라고요? 버리는 갈색 껍질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리던 양파 갈색 껍질에 퀘르세틴이 양파 속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껍질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세요. 그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건더기를 거르고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쓴맛이 나는데 꿀을 조금 넣으시면 훨씬 마시기 좋아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껍질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세요. 이렇게 양파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절약 정신에도 딱 맞죠? 버리는 껍질까지 활용하니까요. 이번에는 등푸른 생선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어는 비리고, 꽁치는 기름지고, 연어는 비싸다고 하시는데요. 각각에 맞는 해결법이 있어요. 고등어가 비린 이유는 신선도와 조리법 때문입니다. 신선한 고등어는 비린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고등어를 살 때 눈이 맑고 투명한지, 아가미가 선홍색인지 확인하세요. 신선한 고등어를 골랐다면 이렇게 하세요. 구운 고등어에 물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고등어의 오메가3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전통 방식의 고등어 무조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겁니다. 꽁치는 가장 저렴하게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꽁치구이 한 토막에 하루 필요한 오메가3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있어요. 꽁치는 생강과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가 크게 줄어듭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함께 조리하거나 생강즙을 조금 뿌려 드세요. 정어리는 통조림으로도 드실 수 있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정어리 통조림을 드실 때는 기름이 아닌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통조림 국물을 한번 버리고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신 다음 드시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국물을 드실 때는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일주일 식단에 넣을까요? 제가 간단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저녁에 고등어 구이, 수요일 점심에 꽁치무조림, 금요일 저녁에 정어리 통조림, 두부찌개. 이렇게 일주일에 3번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싫어서 정말 못 드시겠다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오메가3 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선택하실 때 EPA와 DHA 합계가 500mg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식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달걀 흰자도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무조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생각하시는데요. 달걀 흰자가 사실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에서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달걀 흰자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거의 97%에 달합니다. 소고기가 92%, 닭고기가 91% 정도이니까 달걀 흰자가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날 것으로 드시면 비타민 B7인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꼭 익혀서 드셔야 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분 계시죠? 달걀 흰자만 먹으면 노른자는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른자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는 노른자까지 드셔도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린이 뇌 건강에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노른자는 일주일에 두세 개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 흰자를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흰자 계란찜에 버섯을 넣어보세요. 흰자를 그릇에 넣고 조금 풀어준 다음 잘게 썬 팽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넣고 중탕으로 쪄내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달걀 흰자와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가 납니다. 된장국에 달걀 흰자를 풀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과 달걀 흰자의 조합,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의 지혜가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30분을 한 번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30분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는 게 혈당 관리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밥 먹은 뒤 바로 소파에 누우시는 분들 대신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혈당 급등을 막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 앞쪽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정맥 순환을 도와줍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앉아서 할 수 있어요. 하루 100번씩만 해보세요. 물 마시기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이 싫다, 맹물은 못 마시겠다 하시는데요. 레몬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어 드시면 레몬 향이 나서 훨씬 마시기 좋아요. 비타민C도 보충되고요. 또는 오이 몇 조각을 넣어 두셔도 상쾌한 맛이 납니다. 집에 있는 텀블러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가득 채워두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주 마시게 됩니다. 잠자기 전 30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자다가 화장실에 가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는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빠르게 혈관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웃는 겁니다. 가벼운 웃음에도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손주들 사진을 보시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좋은 거예요. 혼자 계신 분들은 더 의식적으로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 요가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혈관이 건강하다?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도 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여도 입자 크기가 작고 촘촘한 LDL이 많으면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거든요. 혈압, 혈당, 중성지방까지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날씬하면 혈관이 건강하다?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날씬해도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내장 지방이 혈관 주변에 쌓이면서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둘레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한 번 막힌 혈관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물론 심하게 막혀 석회화된 경우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에서 중기 단계의 플라크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추거나 일부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혈관이 68% 가까이 막혀 있다고 진단받으셨는데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하신 결과 6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다시 걸으시고 손주들과 함께 주말에 나들이도 가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요. 천천히 씹을수록 타액 속 소화효소가 더 많이 분비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젊었을 때 바쁘게 살다 보니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으니까요. 밥 한 끼를 천천히 여유 있게 드세요. 한 숟가락에 30번씩 씹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힘드시면 지금보다 2배만 더 오래 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시지 마세요. 다른데 신경을 쓰면 천천히 씹는 게 어렵고 과식하기 쉬워요. 식사 시간만큼은 음식에 집중하시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드세요. 혈관 건강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 관리는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고 음식과 습관은 혈관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약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60대 이상 389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약만 복용한 그룹보다 약과 함께 식이요법 및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 혈관 상태 개선 속도가 2.1배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약만 믿고 음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때에 따른 혈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절에 따라 혈관 건강 위험이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이 겨울철에 집중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겨울에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어요. 외출 전에 실내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이른 아침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가세요. 여름철에는 반대로 탈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져요. 여름철에는 물을 더 의식적으로 자주 드셔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보충하세요. 또 여름철 냉방이 너무 강한 실내에서 오래 계시면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로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냉방이 너무 강한 곳에서는 얇은 겉옷을 걸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른 아침 혈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잠에서 깨면 먼저 눈을 뜬 상태로 1분에서 2분 정도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또 1분 정도 앉아 계신 다음 일어나세요. 이 습관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러워지는 증상인데요. 혈관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침은 가능하면 가볍게 채소와 통곡물 중심으로 드세요. 오이, 토마토, 당근 같은 채소는 수분도 보충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음식 조합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고등어와 무를 함께 드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와 무의 소화 효소가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등어 무조림이 우리 전통 음식이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에는 다이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비타민C가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만나면 항혈전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함께 볶아 드시거나 양파즙을 만들 때 마늘을 한쪽 넣어서 함께 끓이셔도 좋아요. 세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달걀 흰자와 부추나 시금치를 함께 드세요. 세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시금치의 엽산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합니다. 달걀 흰자 볶음에 부추를 넣어 드시면 영양소 조합이 훌륭합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같은 날 드세요. 고등어나 꽁치를 먹는 날,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드세요.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오메가3의 흡수와 활용을 도와줍니다. 혈관 탄력 개선에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혈관 건강에 나쁜 조합도 있어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함께 많이 드시는 건 최악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설탕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관에 이중 타격이 됩니다. 라면을 드실 때 탄산 음료나 단 음료를 함께 마시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바로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과일 주스의 당분이 기름과 함께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과 잇몸 건강의 관계를 아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잇몸 건강이 나쁘면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잇몸에 세균이 번식하면 이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어요. 혈관 내벽에 정착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늘부터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닦으세요. 치실도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치실을 사용하시면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 세균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혈관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혈관 건강과 장 건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장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쁜 장내 세균이 많으면 트리메틸아미녹사이드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혈관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장내 세균 균형을 좋게 유지하려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에는 혈관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청국장의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는 혈전을 직접 녹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된장찌개, 청국장찌개가 사실은 혈관을 지키는 명약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에 된장찌개 어떠세요? 정기검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 LDL은 130mg/dl 미만이 정상이에요. HDL은 높을수록 좋은데 남성은 40mg/dl 이상, 여성은 50mg/dl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mmHg 미만, 이완기 80 mmHg 미만이 정상이에요. 혈당은 공복 혈당 100당,
DL 미만이 정상이고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수치들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수치들을 확인하세요.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목의 경동맥 두께를 측정하면 혈관 노화 정도와 플라크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기본 혈액 검사와 혈압 측정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서 받으세요.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세요.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쉽고 소화도 느려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려서 다른 기관으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식후 가벼운 산책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혈관 건강을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료가 있습니다.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카테킨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매일 녹차를 2잔씩 8주 동안 마신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카페인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카페인 녹차나 녹차잎을 약하게 우린 것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점심 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드셔보세요. 또 토마토도 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드실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를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흡수율이 날 것으로 드실 때보다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손을 자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손이 차가운 분들은 손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혈관이 이완되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는 것, 핫팩을 쥐고 있는 것도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심하게 운동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하면 혈관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은 천천히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벼운 걷기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걷기, 그 다음에 가벼운 등산이나 수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좋아요. 오늘부터 딱 10분 걷기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0분이 쉬워지면 15분으로, 15분이 쉬워지면 2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혈관은 천천히 단련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혈관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봐요.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 옆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지식 한 상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음식만 바꿔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혈관이 정말로 살아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도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가 왜 혈관에 좋을까요?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혈관도 함께 단련되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낮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30분이 힘드시면 처음엔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하세요. 두 번째 습관은 하루 1.5에서 2리터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노폐물 배출도 훨씬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혈관에 더 좋습니다. 찬 물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습관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있으면 이 혈관을 압박해서 뇌혈류가 나빠져요. 아침, 저녁으로 딱 3분씩만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5번씩 돌리기, 어깨를 귀 높이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10번, 깍지 끼고 목 뒤를 지그시 앞으로 당기기 5번. 이것만으로도 목 주변 혈관의 긴장이 풀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뒤에도 꼭 해주세요.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이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 벽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혈관은 잠잘 때 고쳐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7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니까 이 시간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시고 방을 어둡게 하시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를 2주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숨과 직결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움직이기 어렵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어눌해지거나 생각은 분명한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셨을 때 입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네 번째 신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 온다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시야 이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동반된다면 뇌관 쪽 혈관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야 이동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치료 준비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전에 응급실에서 일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 병원비가 걱정돼서 참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분들, 또 1분이라도 빨리 치료받으면 그만큼 후유증이 줄어듭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세요. 증상이 없어도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혈관이 73%까지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검사로만 알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40세 이상 성인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혈관은 조용히 막힙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양파, 등푸른 생선, 달걀 흰자.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쪽 마비, 말 어눌함, 얼굴 처짐, 극심한 두통. 이 증상이 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고,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은 뒷전이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10년 젊은 혈관을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뭘 시작하실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혈관 건강 관리에서 의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나쁜 게 아니라 오래 앉아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자리에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종아리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잠깐 움직이세요.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물을 한 잔 마시러 일어나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광고는 보통 2분에서 3분인데 그 시간에 움직이면 시간도 잘 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겨울에 외출이 어려울 때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반복해서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뇌혈관이 좁아질 때 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가끔 이유 없이 머리가 띵 하고 무거운 느낌,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험, 말이 순간적으로 꼬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한쪽 팔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뇌졸중으로 진행될 확률이 꽤 높아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질 때의 증상도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 계단을 오를 때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 식사 후에 가슴이 불편한 느낌, 이런 증상은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가슴 통증이 어깨나 왼쪽 팔, 턱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이거든요. 다리 혈관이 좁아질 때의 증상도 있어요. 조금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 경험, 발이 차고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 발목 이하에서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는 경우, 이것은 말초동맥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심한 경우 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보세요. 혈관 건강을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특히 빠르게 손상됩니다. 포도당이 혈관 내벽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당뇨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혈관 합병증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손상, 망막 손상, 발절단, 모두 혈관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밤은 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혈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셔야 해요. 특히 혈당 급등을 막기 위해 밥을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빨리 손상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나트륨 줄이기, 걷기, 충분한 수면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혈압약만으로는 혈관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환자가 있으신 분들도 유전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더 적극적으로 혈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45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기본 혈액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혈관 건강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한 번 막힌 혈관을 뚫는 건 정말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막히기 전에 관리하면 집에서 오늘부터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을 되찾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양파즙 한 잔, 고등어 한 토막, 식후 10분 걷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를 2주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하면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잖아요. 그 인내심과 끈기로 건강도 챙기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지금 시작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혈관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는 게 힘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롱,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 지식한상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것 한 가지만 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를 향해 걸어가요. 지식 한 상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